슈퍼전대 시리즈 16번째 작품으로 미국으로 정식 수주 및 편집된 최초의 슈퍼전대 시리즈. 마녀 반도라 일당과 주레인저 5명의 싸움을 그리고 있다. 초신성 플래시맨과 함께 한국의 슈퍼전대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작품이기도 하다. 다만 이쪽은 미국판 리메이크인 마이티 모핀 파워레인저를 통해서 알려졌다. 본 작품의 모티브로 공룡이 채택된 것은 마이클 크라이튼의 SF 소설 쥬라기 공원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해 영화화된다고 발표된 것이 계기이다. 판타지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옛 이야기나 전설 등의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 이전 전대에서도 요정이 등장하는 등 간간히 사용되었던 소재이지만 쥬레인저에서는 각 로봇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신으로 설정하는 등 단순히 첨가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극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특징은 단지 마무리였던 로봇 액션에도 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이후 가오레인저, 마지레인저 등에 차용된다. 또한 이 작품에서 등장한 브라이를 기점으로 신전사라는 원칙이 완벽하게 자리잡아 이후 시리즈에서는 대부분 신전사가 등장하게 된다. 원래 브라이는 광전대 마스크맨의 X1 마스크처럼 단역으로 그칠 예정이었지만 등장과 동시에 높은 인기를 얻어 계속 출연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인기를 반영하듯 브라이의 죽음을 메인 이벤트로 잡은 에피소드인 42와 브라이 죽다는 13.2%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극중에서 사망한 주요 캐릭터는 브라이와 카이 뿐이며 판도라 일당도 사망하지 않고 항아리에 봉인된 뒤 우주 저편으로 날아가 버리는 등 의외로 사망자가 적은 작품이다. 그런 것 치고 이미 죽은 브라이가 다시 죽음을 맞는 장면은 명장면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면이었다. 2022년 현재 아직까지 현역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는 고우시를 연기했던 오몬 세이주 한 명밖에 없고 게키를 연기했던 모츠즈키 유타는 2005년에 은퇴했지만 21년 만에 수전 전대 큐리저대 고버스터즈 공룡 대결전 안녕히 영원한 친구여에서 게스트로 출연했다. 단 역을 맡았던 후지와라 히데키는 연기 활동을 그만두고 일본의 국민 아이돌의 매니저로 활동했으며 보이로 활약한 하시모토 타쿠미 역시 연기자를 그만두고 현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내고 있다. 메이로 활약한 치바 레이코는 아이돌을 은퇴한 뒤 사업가로 성공했다. 브라이를 연기한 이즈미 시로는 그 후로도 연기자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한 초밥집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마녀 반도라의 배우인 소가 마치코는 이 작품 이후 2005년 마법전대 마지레인저와 그 극장판에서 천공 대성자 마지엘로 출연했는데 이 역할이 그녀의 배우 인생 마지막 유작이 되었다. 그리포자는 역대 슈퍼 전대의 악역 간부 중 가장 많이 거대전에 참전한 간부이다. 전투력도 강한 만큼 거대전에서 패배하거나 크게 부상을 입은 적조차 없다. 역대 슈퍼 전대 악역들 중 전대 쪽의 라이벌이 2명 이상인 드문 케이스 중 한 명이기도 한데 전대 쪽의 라이벌이 2명 이상인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작중 티라노 레인저 게키와 드래곤 레인저 브라이가 라이벌이었다. 전대 쪽의 라이벌이 2명 이상인 악역은 5년 후 작품에서 유관대가 이어받는다. 차이점이라면 자기 라이벌들한테 1대1로 많이 패했던 유관대와는 달리 이 인물은 작중 자기 라이벌들한테 1대1로 붙어서 패한 묘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작품이 방영되던 1992년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에 비해 CG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이로 인한 촬영 한계상 모든 수호수들이 전투에 참여하지는 못했으며 실제로 슈트 액션이 가능했던 수호수는 티라노사우루스와 중반 이후 등장하는 드래곤 시저 단 둘뿐이다. 한국에는 1994년 미국 리메이크판인 마이티 모핀 파워레인저가 KBS ETV를 통해 무적 파워레인저란 이름으로 더빙 방영하였으며 메가조드란 이름으로 당시 용자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방영하기 전까지 한국 국민 학생들의 절대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이 인기의 편승에 국내에선 허가를 받은 건지도 의심되는 온갖 종류의 광고가 쏟아져 나왔다. 등살에 못 이긴 학부모들이 광고 판매 규제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을 정도. 레인저 스틱은 쥬레인저가 사용하는 단봉, 보통은 오른쪽 허리에 홀스터에 수납되어 있으며 총 타입의 레이저건, 단겁 타입의 레이저 소드로 변형시켜 사용 가능. 필살기는 5인의 레인저 스틱에서 나오는 빔을 합쳐서 발사하는 바벨 어택. 나중에 전설의 무기 입수 후엔 잠시 잊혀진 듯 싶었다가 게키와 브라이가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이 얻은 무기 썬더 슬링거를 얻게 되면서 다시 활용 빈도가 높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의 등장은 뜸하다.
중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초니마 전대 신수 금강에서 해당 작품의 대수신과 드래곤 시저의 메카 디자인을 표절했다. 배우인 모치지키 유타는 2014년 미국 파워 모피콘 행사에 참여해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의 초대 레드레인저인 제이슬리 스콘 역의 오스틴 세인트 존과 자리를 함께했다. 주 레인저와의 팬이라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순간, 기자회견장에서 두 배우가 모퍼를 들고 변신 포즈를 재현하는데, 공교롭게도 모치즈키 유타는 파워 모퍼를, 오스틴 세인트 존은 다이노 메달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외에 파워레인저 다이노 차지에 출연하는 요시 수다르소와 기념 촬영도 했다. 고우씨는 멤버 중 최연장자이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쿨한 청년이지만, 단순히 쿨하다기보다는 자연이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온화하고 다정한 면이 더 눈에 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하고 상황 판단이 뛰어나서 적인 반도라조차 그 실력을 인정할 정도이다. 보통 블랙 쪽이 힘의 상징인 것을 감안하면 꽤 이례적인 설정이다. 하지만 전투 중에도 완력을 이용한 장면 역시 잘 묘사되는 편이다. 드래곤 시저는 슈퍼전대 시리즈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적이었다가 아군으로 합류한 거대 메카이기도 하다. 이전까지의 거대 메카는 1호 메카야 당연히 처음부터 전대 측에서 등장했고, 2호 메카들도 전대에서 개발하거나 그 외 조력자가 개발한 메카를 인수받는 식으로 합류했던 걸 생각하면 기념비적인 사례. 다만 시저 자체도 적측에서 만든 메카는 아니고 출시는 다른 아군 메카들과 같은 소수이다. 주인인 드래곤 레인저가 적이었기 때문에 적측 메카로 등장한 것 뿐임을 생각하면 앞선 사례에서 크게 벗어난 특이 사례는 아니기도 하다. 그리고 드래곤 시저의 눈과 강룡신의 바이저는 설정화에서는 푸른색인데 실제 방영품 및 완구에서는 붉은색으로 나왔다. 수조검은 드래곤 시저를 조종할 수 있는 단검으로 생명의 요정 클로드가 드래곤 시저 제어용으로 브라이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것을 피리처럼 불어 드래곤 시저를 조종할 수 있다. 이후 30시간의 생명을 모두 소모하게 되면서 드래곤 아머와 함께 게키에게 계승된다.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에서는 드래곤 대거로 불린다. 2014년에 레거시 드래곤 대거가 발매되었는데 딱 봐도 장난감 같은 구판에 비해 성인이 잡아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큰 사이즈와 구판에 비해 더 뛰어난 음질, 금 맥기로 더욱 세련되어졌다. 또한 2014 코믹콘 한정품으로 골드 버전인 드래곤 대거가 출시되기도 했다. 참고로 이 수주검은 붉은색으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테레비군 응모 한정으로 100명에게만 주었다. 드래곤 아머는 브라이가 착용하고 있는 갑옷이며 장착자의 힘을 증폭시키는 능력이 있다. 게다가 방어력도 높아서 정신을 집중하며 베리어를 치는 것도 가능. 썬더 슬링거를 얻으러 가는 시련에서 게키에게 한번 빌려준 적이 있고, 브라이의 사망 후에 수주검과 함께 게키에게 완전히 계승된다.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에서는 회복 능력도 있어서 부상을 입은 잭에게 착용해주기도 한다. 해적전대 고카이즈 50화에서는 까리가이가 드래곤 레인저로 변신해서 드래곤 아머로 공격을 막은 후 캡틴 마벨러스가 아머를 착용해서 티라노 레인저로 변신하는 장면이 나온다.